서울여자대학교 2017학년도 수시 인문사회계열 정오반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두 개 문항을 출제를 하고 있고 각각 800에서 1000자 안팎의 분량을 요구한다. 이런 정도 분량 감각 가지고 시험 보시면 될 것이고, 문제 1번에서는 공감적 대화를 주제로 해서 도표와 시문학을 함께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적용, 비교, 평가의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이고, 문제 2번에서는 자유와 평등을 주제로 해서 독해 내용을 다른 제시문에 적용, 그 제시문을 분석한 뒤 추가적인 사고의 추론을 그렇게 묻고 있는 문제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서술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대학 측에서 상세한 예시 답안을 제시하고 있는 만큼 학원 측에서는 간단하게 키워드만 짚어보고 대학 답안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의 경우 2017학년부터 문제 유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따라서 주어진 지시사항에 따라서 답을 작성하면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이렇게 전개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학생 여러분들은 무엇보다도 독해 적용 과정에서 빼놓지 않고 서술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일단 그림 1과 가를 토대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것을 논의하고 난 뒤 A, B 두 여학생을 분석하고 이것에 대해서 비교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지시사항에 따라서 서술의 가닥을 잡아보게 되면, 먼저 전반부 도입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그림 1을 활용해서 비언어적 표현의 중요성을 짚어주셔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의사소통 과정에서 55%를 비언어적 표현이 차지한다. 이러한 서술 담겨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반언어적 표현, 억양, 어조 등이나 언어적 표현, 말의 내용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 이를 기초로 가히 묵화를 보게 된다면 할머니가 소의 목덜미에 손을 얹는 행위는 소를 위로하는 것인데, 사실은 외로운 자신에 대한 동병상련의 정서적 교감을 누구와 하고 있다? 바로 소와 할머니가 하고 있다. 외롭게 들판에서 하루 종일을 보낸 이 소와 할머니는 공감과 감정이입을 통해서 어떤 비언어적 소통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를 도출해 내신 뒤, 이러한 비언어적 소통은 상대에게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표정 짓기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태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대화 과정에서 상대에게 친밀감과 공감을 주고 정서적 유대감과 신뢰를 유도함으로써 바로 대화의 본질적 내용이 서로에게 오가는 이성적 소통을 돕게 되는 것이다. 비언어적 표현 방법은 이성적인 대화 못지않게 따라서 본질적 요소가 된다. 이러한 중요성을 먼저 짚어주시고 난 뒤 이게 두 번째 지시사항이 될 것입니다. 소위 영혼 없는 맞장구를 치고 있는 여학생을 분석하게 된다면 남학생의 시선을 맞추지 않고 팔짱을 끼고 듣는다. 이거 무관심을 보여주겠죠. 시큰둥한 표정은 곧바로 대화의 단절로 아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학생을 외면한 자세 등에서 비언어적 그런 소통에 있어서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반해서 B의 경우는 비언어적 소통이 잘 되고 있는데 먼저 시선을 교환하고 손짓으로 호응을 해준다. 그리고 고개를 들리면서 적절한 표정을 짓고 그리고 남학생과 마주한 자세, 이런 것들이 바로 상호간의 공감과 소통의 효과를 높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분석 중에서 3개 이상을 반드시 답안지에 포함시켜야 될 것이고, 이제 매듭 부분의 비교 서술에 있어서는 A 여학생은 대화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바로 말과 행동이 따로 놀기 때문이다. 상대의 대화 의도를 무시한 채 비아냥거리는 그러한 형식적인 답변만 함으로써 결국 이런 식의 대화는 무관심과 단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이는 언어적 표현 그리고 비언어적 표현이 불일치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말 따로 행동 따로다. 이런 양상으로 대화가 전개됨으로써 결국 상호소통의 단절이 예견된다면 B에서의 여학생은 상대 요구에 적극적으로 응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맞장구치기의 언어적 표현과 더불어서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 손짓, 시선 등을 동반함으로써 관심과 친밀감을 보여주고 있고 상호간의 원활한 공감적 대화의 양상을 보여준다. 이러한 식의 비교 서술이 이제 여기까지가 사실 대학에서 제시한 키워드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울여대의 경우 답안지 원고 분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만약에 시간 여유가 있고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인상적인 자신만의 매듭으로서 답안지를 마무리함으로써 채점자에게 호소력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시에서 묵화가 나왔는데 묵화는 종이와 먹물이 서로 밀어내지 않고 스며들어 하나가 된 그림입니다. 따라서 따로 놀지 않는 먹물과 종이처럼 대화라는 것은 이성적인 내용의 소통 못지않게 중요한 감성적 대화가 있을 때 본질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사실을 시문학은 시사한다. 이런 식의 매듭 서술을 해주시게 된다면 인상적인 답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 2번에서는 가와 나를 연계해서 서술하고 다시 가와 다를 연계해서 서술한 뒤 다의 내용을 고려해서 가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적 추론을 하거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세 단락 구성이 될 것이고 먼저 첫 단락에서는 가와 나를 이렇게 연계해서 봤을 때 의견의 자유, 사상의 자유, 가의 내용이겠죠. 이것은 1828년 심사법이 폐지되고 1829년 가톨릭 교도의 해방법이 제정됨으로써 영국인들이 향유할 수 있었다. 그리고 공직의 취임 규정과 관련해서는 종교와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었던 만큼 향유할 수 있었고 입법에 참여하는 권리에 있어서는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말하게 되는데 도시 상공시민의 경우 향유할 수 있었지만 도시와 농촌의 노동자는 선거권과 공직 취임이 모두 제한되었었다. 여성은 당연히 모두 제한되었다. 이러한 식의 분석을 해주시면 될 것이고 이제 중반부에서 가와 다를 연계하는 서술에 있어서는 안전하게 살 권리 이것은 보장되지 않았다. 금방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의 경우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 환경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향유하지 못했고 인간 권리 평등 역시 노동자와 노동자의 자녀의 경우 생명의 위협과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서 배제되었다. 또 압제에 저항할 권리, 조합 등을 결성해서 바로 자본가에게 투쟁할 권리도 지위가 인정되지 않음으로써 배제되었다. 이러한 분석해 주시면 될 것이고 나아가서 이제 매듭 부분에서 가에 대한 추가 저항에 있어서는 인간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노동자의 권리를 이렇게 요구할 수 있고 또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거니와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생계 이상의 생활의 여유를 갖는 그러한 보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와 나아가서 노동자들이 휴식과 여가를 누릴 권리 이것은 전체적으로 재심은 다의 상황에서 나타나는 열악한 노동자와 관련해서 제안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질병과 실업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의 생존권이라든가 노동자의 어린이들이 노동에서부터 배제되고 국가로부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의 권리, 정치적,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노동자들이 회합하고 결사할 권리 이러한 것들을 적시할 수 있을 것이고 이와 함께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권리 이런 것들도 여대인 만큼 매듭 부분에 서술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답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1번 답안입니다. 그림을 보면 비언어적 표현이 의사소통 과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5%나 될 정도로 높다. 이것은 의사소통에서 비언어적 표현이 반언어적 표현, 억양, 어조 등이나 언어적 표현, 말의 내용보다 중요하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시험장에서는 가로치지 마시고 풀어쓰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머니는 비언어적 표현인 소위 목덜미에 손을 얹음으로써 소위 마음을 이해하고 위로했다. 아마도 할머니와 손은 외롭게 들판에서 하루를 보냈을 것이다. 할머니는 소위 처지와 마음을 이해하는 공감과 감정이입을 표현하기 위해 소 목덜미에 손을 얹었을 것이다. 시 제목이 묵화라는 것은 할머니와 소가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제 이 부분이 중요성 서술 그리고 이 부분이 분석 서술, 마지막 비교 서술 이러한 순차적인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서 표현 설득, 대인관계 유지, 정보 전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소통을 한다. 비언어적 표현은 상대의 눈을 맞추거나 고개를 끄덕이고 적절한 표정 짓기 등을 통해 적극적인 태도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것은 대화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친밀감과 공감을 주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정서적 유대와 인격적 신뢰를 유도한다. 또한 우리는 비언어적 표현 방법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갈등을 대화로 해결할 수 있다. A에서 여학생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남학생에게 시선을 맞추지 않으므로 적극적인 응대를 하지 않고 팔짱을 끼고 말함으로써 남학생의 말에 관심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여학생은 남학생에게 적절한 표정 짓기도 하지 않으며 여학생의 자세, 몸짓은 남학생으로 향하지 않았다.
B에서 여학생의 비언어적 표현으로 남학생에게 시선을 맞추며 적극 응대하고 남학생에게 손짓을 함으로써 관심을 표현했다. 고개를 돌리면서 적절한 표정 짓기를 했으며 여학생은 자세를 남학생 쪽으로 옮겼다. 그림에 의해서 여학생은 남학생과의 대화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 아마도 남학생은 그동안 수학을 어려워했지만 조금씩 자신감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해 여학생으로부터 격려를 받고 싶었을 것이다. 하지만 여학생은 비아냥하면서 응대를 했다. 즉 여학생은 남학생의 기대와 대화 상황에 무관심했고 비록 여학생은 그래 평소에 수학을 어려워하더니 잘됐구나 라는 언어적 표현을 했지만 언어적 표현과 비언어적 표현은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공감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여학생은 남학생의 생각이나 감정을 이해하려 하지 않고 결국 소통의 단절로 이어질 것이다. B에서 여학생은 남학생의 기대와 요구에 적극 응대한다. 여학생은 남학생의 말에 대해 그래 평소에 수학을 어려워하더니 잘됐구나 라는 맞장구치기라는 언어적 표현을 통해서 남학생의 기대에 맞게 대답하고 격려한다. 여학생은 적절한 비언어적 표현인 표정, 손짓, 시선 등을 동원해 관심과 친밀감도 표현했다. 따라서 여학생은 상대의 상황을 이해하고 친밀감을 표현하는 공감적 대화를 수행했다고 볼 수 있다. 문제 1번에 대한 답안이고 전체적으로 약간 긴 듯한 느낌인데 1300자 정도 분량이 됩니다. 학생 여러분들은 1000자, 800에서 1000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문제 2번의 답안입니다. 1828년 심사법이 폐지되고 29년 가톨릭교도 해방법이 제정됨으로써 영국인들은 인권선언 10조와 11조에 제시된 의견의 자유, 사상과 의견 소통의 자유를 누릴 수 있었다. 또 6조가 선언한 대로 종교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공직에 취임할 수 있었다. 도시 상공시민은 32년 선거법 개정에 따라 인권선언 6조에 선언된 선거권을 누릴 수 있었다. 그러나 32년 선거법은 도시 상공시민에게만 주어졌으므로 선거권을 주었으므로 도시와 농촌 노동자는 선거권을 누리지 못했고 공직에 취임할 권리도 누리지 못했을 것이다. 표에 따르면 여성은 계층에 상관없이 선거권을 갖지 못했다. 대신은 다에 따르면 산업혁명 초기 노동자들은 비위생적이고 위험한 노동환경, 저임금, 장시간 노동, 열악한 음식 공급과 위생상태로 수명이 짧고 사망률이 높았으므로 인권선언 2조가 말한 안전하게 살 권리를 누리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의 생명권과 안전권이 보장되지 않고 표의처럼 노동자의 자녀는 장시간 노동으로 교육을 받지 못했으므로 영국인들이 인권선언에 규정된 권리들을 평등하게 누렸다고 말할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권리인 자유와 평등을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적 지원을 담은 조항을 인권선언에 구체적으로 추구할 수 있다. 첫째, 인간은 안전하고 위생적 환경에서 생활하고 일할 권리가 있다. 둘째, 인간은 스스로의 노동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받고 노동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 셋째, 인간은 합리적 노동시간, 휴식, 휴가를 누릴 권리가 있다. 넷째, 질병과 업 등으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은 생존을 위해 적절한 사회적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다섯 번째, 모든 어린이는 부모의 지위나 능력과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보호되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여섯 번째, 인간은 정치적 견해를 개진하고 경제적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서 화합하고 결사할 권리가 있다. 일곱 번째, 여성 노동자도 남성 노동자와 동일한 시민적 권리를 갖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식의 답안 전개 가능할 것입니다. 모두 950자 분량의 대학 측 답안지였습니다. 설명 마칩니다.